악순으로 바뀌어요. 말이 막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제일 가까이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될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막 화를 폭발시키는 그런 직장인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분속 감호, 이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화를 급하게 내고 자주 내고 이것은 가히 모멸을 당할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필생가로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살려고 하면은 가히 포로가 될 수 있다. 삼국지에 보면 위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잘 싸웠던 장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잔머리를 많이 부린다. 위연이라는 이 사람은요, 간에 붙었다가 사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필생가로 반드시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죠. 상당히 야같죠. 그런 사람이 사실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직장인들 중에 가끔 보이죠. 가끔. 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밤샘에서 야근을 해야 된다 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갑자기 몇 번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돌아가시고 갑자기 또 별로 중요시 않는 그런 모임이 갑자기 생겨서 같이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속속 빠져나가는 친구들 다 얄밉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필사가살이라고 다섯 번째 오해 중에 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반대예요. 필사,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그냥 덤벼드는, 그러면 가히 죽을 수 있다. 아주 무모하게 생각도 없이 그냥 어떤 일을 저돌적으로 용감무성하게 무식하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이것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용기만 가지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딪히는 삼국지의 여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포. 이 여포와 같은 존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머리는 쓰지 않고 몸으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 무모한 그냥 돌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포가 그래서 죽었죠. 천하의 여포 아닙니까? 나르는 장수라는 별명이 있어요. 정말 전쟁터에서 너무너무 잘 싸웠어요. 날아다녔으니까요. 적토마 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런 무모한 때문에 자기 부하들한테 묶임을 당하고 결국은 합의성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유오위, 장수가 가질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위험한 성격, 모든 직장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아주 고약한 성격,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삼국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연구 대상이 있죠. 제갈공명, 제갈량입니다. 제갈공명하면은 우리가 TV나 또 드라마나 소설책에서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부채. 제갈공명하면 이 부채가 바로 연상이 되는데요. 이 부채는 백우선이라고 하는 부채입니다.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아내 되는 황원령이가 이 부채를 만들 때 하늘나라 신선세계에서 거위 털을 뽑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에 주면서 이 부채를 붙이면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항상 이걸 이렇게 붙여가면서 모든 계략, 지혜, 모략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은요, 굉장히 난처를 합니다. 본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제갈공명이 생기기도 굉장히 참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갈공명이 생기기도 아주 지혜롭게 생겼는데 우리 가운데 보면은 그런 분이 가끔 계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우리 직장인들 많죠. 그냥 남들은 3년 공부할 것을 4년 공부할 것을 3년 만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갈공명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특징이 난치한다는 거예요. 난치를 많이 해요. 아주 그냥 가끔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도 보여요. 제갈공명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제 나라의 아주 유명한 재상
관중과 같고 또 옛날에 아주 명장 악의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문무간의 극치를 달하는 두 사람을 합쳤을 때 자기와 같다. 이런 아주 그냥 거만을 떠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요. 내가 잘났다, 너 잘났다. 이런 사람들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삼국지 하면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또 있어요. 조조입니다. 조조를 빠뜨릴 수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조조를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 보면은 뭐 세계 경제가 그냥 들쭉날쭉 얼마나 이 변화무쌍합니까? 이런 그 세상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조조가 갖고 있는 그런 처세술밖에 없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조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첫 번째 컴플렉스가 뭔가 하면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딴 인물들은 키가 다 커요. 유비만 해도 180cm가 되고요. 관우는 2m 7cm, 엄청나죠. 다 큰데 조조만큼은 사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수염도 몇 털이 안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의 상징이 그 당시에는 수염이 길어야 되는데 수염이 몇 털이 안 나고 키도 작고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컴플렉스는